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 입학사정관 제도는 너무 좀 복잡해서 사교육 없이는 준비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많이들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에 건국대에서 2013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생 가운데 96.4%가 사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무엇보다도 전공에 대한 열정과 또 성실한 학교 생활을 중요시한다는 건데요.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자신감 갖고 차근차근 준비 잘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4 수시 합격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결정적 코치를 전해주실 분이시죠.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문수입니다. 네, 그리고 큰 폭의 변화가 예상이 되는 2014학년도 입시에서도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진학지도계 미다스의 손이시죠. 한국외대 입학사정관 실장이십니다. 이성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성록입니다. 네, 그리고 숭의여고에서 진학지도부에 계십니다. 정재원 선생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정재원입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TV,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저희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의 전문가께서 미리 좀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분석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방송계에 관심이 많고 유치원교사가 꿈인 고3 수험생입니다. 네, 방송계나 유치원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군요. 이제 본방학 했나요? 네. 네, 고3이 되는 게 실감이 날 것 같아요. 네, 진학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네, 제게 맞는 수시 전형과 특히 적성검사 전형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네, 수시 전형 가운데 또 적성검사 전형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정재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은 이제 국어 내신이 6.5등급, 영어가 5.7등급, 평균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평균 등급은 6.47등급입니다. 2012년 11월에 봤던 모의 수능 점수를 보면요. 100분위 평균이 44.2%고요. 등급 평균은 5.25%입니다. 자,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좀 살펴보면요. 교내 활동으로는 이제 7년 동안 꾸준히, 초등학교 때부터 7년간 꾸준히 방송반 활동을 했고요. 1학년 때 학생의 환경부 차장을 했습니다. 교회 활동으로는 이제 주로 그 학생들 학습 지도 봉사를 했고요. UCC나 글쓰기 대회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수상 내역으로는요, 봉사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교내 독서상, 그리고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상 등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은 1지망은 가톨릭대 미디어 기술 콘텐츠학과, 2지망은 홍익대 세종캠퍼스 광고홍보학부, 3지망은 명지전문대 유아교육과를 희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자, 어릴 때부터 방송반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방송계에도 꿈을 꾸고 있고 또 유치원 교사의 꿈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예, 우리 학생은 학교 생활에는 굉장히 비교적 이제 충실한 학생인데요. 노력한 흔적도 많이 보이고요. 또한 이제 우리 학생의 이제 장점으로는 이제 다방면에 굉장히 풍부한 독서 같은 것들은 이제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에서 방송반 활동을 꾸준히 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아쉬운 면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비교과 활동에 그 노력한 것만큼 이 교과 내신 성적이 좀 따라줘야지 좋은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 학생은 이제 그 내신 성적이 좀 많이 약한 부분이 좀 심각한 단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희망하는 대학하고의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이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2, 3년제 대학이라도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기가 매우 좋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모의고사 성적을 올려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보시면서 장점과 보완할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현재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 과정을 가지고 지원 가능한 전형과 현재 위치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평가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아마 이제 비교과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입학 사정관제를 아마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입학 사정관 전형에 도전하기에는 좀 내신의 만회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정관제 전형에서도요. 한 3, 4등급까지는 괜찮은데요. 이게 7등급, 8등급이 이제 많아질수록 타격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손해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한 뭐 앞으로 봉사활동을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 뭐 다른 방법들을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일단 내신이 기본적인 받침이 돼야 된다는 면에서 조금 입학 사정관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만을 봤을 때 앞서서도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의 위치가 현재 이제 4년제로는 충청권 정도에서 이제 갈 수 있는 대학이 나올 것 같고요. 2, 3년제라고 하더라도 경기권의 이제 비인기학과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은 어떤 친구들이 막 수시를 본다, 뭐 한다 이런 데 좀 휩쓸리지 말고 조금 긴 호흡을 가는 수험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공부를 하시면서 지금 당장의 성적이 어떻게 올랐냐보다는 한 장의 시험지 안에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면서 좀 공부를 재밌게 해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성 전형 이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 학생이 많이 궁금해했는데요. 뒤에 가서 좀 더 분석해드리겠지만 적성 전형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내신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유롭다 하더라도 너무 여기에 올인하는 것도 지금은 위험하고요. 일단 지금은 긴 호흡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선생님께서 지금 성적대에 있어서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좀 길게 보고 공부를 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너무 한 곳에만 올인하는 건 또 위험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거든요.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의 그 입시 전형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예, 그럼 화면을 보면서 희망대학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은 이제 가톨릭대 미디어 기술 콘텐츠학과 방송 일을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지원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적성평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적성평가에서 그 적성평가를 잘 봤을 경우에 이제 우선 선발이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이제 일반 선발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계 영역 2등급 이내라는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만만치 않은 부분이고요. 그다음 홍익대 세종 캠퍼스 광고홍보학부는 이제 올해부터 적성고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최저 학력 기준은 이제 2등급 2개 영역 평균 3등급을 최저 학력 기준으로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지대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부 100%로 수시해서 이제 뽑는데요. 합격선이 굉장히 높아요. 합격선이 이제 그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지정된 몇몇 교과가 있거든요. 그 네네. 교과 성적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작년 합격선이 1.53등급입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라서 우리 학생의 점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여기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은 정시로 갔을 때도 네. 우리 학생의 점수가 모의고사 점수가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예. 이거 큰일이네요. 어떡하죠?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게 조금 많이 아쉬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학생한테 맞는 전형과 대학을 추천하신다면 어떤 대학과 전형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그 적성고사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학생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전형은요, 가급적이면 내신의 실질 반영률이 낮고, 그다음에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곳을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천대가 있는데요. 가천대는 학생부 실질 반영률이 이제 1차는 6%, 2차는 4%밖에 되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강남대가 있습니다. 강남대도 역시 7.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성고사를 잘 보면은 충분히 이제 합격 가능성도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경대가 이제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이 4%, 그다음에 한국산업기술대가 8%, 한성대가 6.9% 정도 나오는데요.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부분에서 이제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적성평가 이제 출제 범위까지 좀 같이 좀 살펴드리면요. 보시면은 그 적성평가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공간 지각 능력이라든가 중학교 수학 이런 이제 IQ 테스트와 같은 그런 건 부분들이 빠졌네요. 빠졌어요. 네네. 빠지고 이제 교과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수능을 대비하면서 인적성을 같이 대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학생에게 적성이다 해가지고 뭐 특별한 공부를 많이 뭐 하는 것보다는 수능을 좀 대비하면서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수능에서의 등급을 조금 올리려는 노력과 동시에 그것이 결국엔 적성검사도 같이 준비가 되는 그런 모양새일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선생님께 여쭤보셔도 돼요.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봉사활동을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공부에만 집중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봉사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나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고3활동, 고3에서의 봉사활동. 네. 이제 봉사활동을 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이제 개인의 힐링을 위해서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입시를 위해서, 합격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 고3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요. 또한 그런 이제 의도가 있는 봉사는 의미 없는 봉사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자발적인 봉사는 상관없지만 네. 봉사활동보다는 공부에 좀 더 올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뭐 이 합격자들이 한 4등급 때 합격을 해요. 보통 인적성 보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4등급 때가 빨리 돼줘야 돼요. 예. 그래서 학생이 좀 더 노력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뭐 교과적인 능력을 좀 키우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이성록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보셨는데 간단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 선생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 역량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특히 적성고사에서 최근에 트렌드가 분명히 변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순수 적성형 문제라고 해가지고 IQ 테스트 비슷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 출제되는 문제들을 보면 학업 적성형 문제가 상당히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언어, 수리, 외국어적인 요소가 집중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국영수 중심의 그 수능 대비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대비 전략이겠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적성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수학 영역입니다. 그런 면에서 수학 쪽에 좀 더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훌륭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공부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네, 일단 집중해서 항상 열심히 해야 된다고.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각 영역별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또 프로그램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자, 이 프로그램의 다시 보기를 통해서 각 영역별로 어떻게 하면 조금씩 또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예쁜데요.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유치원 교사나 방송국 프리어도사가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비교과 활동에 비해 부족한 내신, 수능 성적을 올리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전형 중에서는 우리 학생에게는 입학사정관 전형보다는 적성평가 전형이 유리하지만 다만 적성평가에만 주력하지 마시고 정시까지 긴 호흡을 갖고 수험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추천 대학으로는요, 적성고사 중심으로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 없는 대학입니다. 가천대, 강남대, 그리고 서경대, 한성대를 추천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새학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항상 수시 상담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1대1로 우리나라 최고의 선생님들께 자신의 성적을 좀 객관적으로 분석을 받고 대학 입시의 여러 가지 전략을 조언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방 선생님 좀 알려주시죠. 네네. 네, 수험생에게 맞는 수시 전략 저희가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홈페이지만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신청하실 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 0231-5441에서 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수시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약사가 꾸민 예비 고3입니다. 네, 아유, 약사의 꿈을 가지고 있군요. 이제 길게 공부해야겠어요? 네. 자, 이제 고3이 되는데 진학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합니까? 네, 제 스펙은 평범한 내신이랑 교내상이 전부인데 지금 시점에서 비교과를 준비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궁금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성록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자, 먼저 교과 내신부터 정리를 해보죠. 국어과, 수학과 3등급. 그 다음에 이제 영어과에서 1등급이 나오고 있어요. 화학과에서 2등급, 2학년 2학기 성적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 11월 달에 모의평가 성적에서 성적이 국어 영역은 역시 취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4등급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수학에서는 3등급, 영어 교과가 상당히 우수한 친구입니다. 98%나 되는 1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탐구 영역에서는 화학, 생명과학에서 2등급, 3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비교적 우수한 학생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내 활동에서는 영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리도서 읽기 반, 또래교사제 멘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도서관 이용 안내 등등의 봉사활동도 있고요. 다음 내용 보시면 수상 경력입니다. 특히 이제 학력평가상, 교과 우수상, 그 다음에 영어 어휘력 경시대회. 아까 성적에서도 보시다시피 영어과 역량이 상당히 우수한 학생인데 이 학생은 또 그런데 자연계 학생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도 좀 있고요. 모범 선행상,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과학 경시대회 우량상입니다. 우량상이 지금 몇 위권으로 입상했었을 때 우량상을 주었는지 여기 안 나타나 있지만 어쨌든 수학, 과학 경시대회에서 우량상을 받았고요.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도 우량상을 수상한 이런 학생입니다. 지망대학은 부산대학교 화공생명공학에서 교과 우수 인재 전형이라든지 화학과 교과 우수 인재 전형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친구입니다. 네. 자, 부산대에 가기를 원하는 학생인데요.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가 되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이제 교과부터 분석을 해보면은요. 아까 2학년 2학기 성적이 나와 있는데 1학년 때부터 국영수 과학 교과 성적을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1학년 1학기 성적이 1.75등급이에요. 1학년 2학기 성적이 1.5등급입니다.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죠. 그런데 이제 2학년 가서 성적 분포를 보니까 2학년 1학기, 2학기 전체에서 2.04등급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성적에서 3학년 때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신 성적에서 올려주면서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러면서 비교과를 이제 또 분석을 해보면 특히 이제 수상 경력이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 하나 좀 질문 좀 하죠. 아까 우량상이라고 했었는데 수학과학 경시대 우량상 몇 등으로 입상한 상입니까? 학생. 우리 학생 듣고 있나요? 네. 네, 우량상이라고 하면 몇 위권을 말하는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상의 이름인가 봅니다. 되게 이제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네. 아무래도 3위권 정도의 이내에 입상을 한 수상 경력에 대해서 의미 있게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어쨌든 수상 경력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돋보이는 이런 학생입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비교과 활동을 분석해 보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자율 활동에서 특히 이제
두드러진 요소가 학교 생활 기록부에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십과 관련된 요소라든지 하는 활동에서 전혀 역량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도 보니까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또 그다음에 이 학생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요소가 두드러진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 학생이 이제 보완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만약에 입사로 원서를 쓴다고 했었을 때 보완해야 될 요소, 첫째 보완해야 될 요소는 교과 성적이 당연히 상승이 돼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어떻게 1학기 성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의 성적을 스토리를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내신 성적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진로와 관련해서 딱 준비를 해왔고 발전 가능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요소가 조금 취약해서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선은 가장 가까이 있는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부터 조금 많이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학생이 부산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도 사실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산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산대학에서도 이제 자기소개서를 보는 데 있어서 그 대교협 공통 항목이 있는데, 예, 대교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항들과 유사한 문항을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는데, 한 문항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 문항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예, 먼저 이제 1번 문항은 교내외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무엇인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둬야 될 것은 예, 지원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다음에 활동의 과정, 결과까지 기술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역할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정, 결과, 이 내용이 동시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주의할 점은 우리 학생들 중에서 놀라울 정도로 예, 사오정으로 답변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네. 예,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다 기술이 돼야 된다는 거,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항목은 지원자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를 지원 동기와 전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 이제 전공과 관련된 지원 동기, 또 그다음에 부산대학에 지원하게 된 동기, 또 그다음에 입사관을 특히 지원하게 된 동기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둔다라면 내용을 좀 기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항목은요, 그다음에 새로운 일에 도전한 경험이라든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울이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역경 극복과 관련된 내용들을 기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학생들 중에서 이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역경이 없는데 어떻게 역경을 기술합니까? 네네. 라고 대다수 학생들 역경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역경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물리적인 역경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역경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교우 관계에서의 역경이라든지 또는 학업 관계에서 특히 어떤 교과목과 관련된 역경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점들을 예, 내용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기술해 준다라면 의미 있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항목도 보시면 예, 재학 중에서 타인을 배려한 경험과 사례, 나눔과 배려의 경험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인성평가와 관련해서 특히 강조가 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항목이 좀 특이하죠.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영향을 준 책 한 권을 선정해서 어떤 점에서 감명 깊게 읽었고 어떤 영향을 줬는가. 이 부산대학 문항에서 핵심은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이런 것들이 본인의 삶에서 어떤 가치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하도록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자, 지금 이성록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부산대학교의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어떤 전형을 통해서 부산대를 좀 지원하면 좋을까요? 예. 먼저 이제 우리 학생에게 꼭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예, 자기소개서를 부산대학을 지원한다라면 지금부터 미리 쓰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예. 예, 8월 달에 가서 쓰다 보면 너무 급하게 되고 그다음에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본인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정리를 해둘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 예, 부산대학교 교과 우수 인재 전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작년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는데요. 일단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가 100%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반영 영역도 학생부 교과 영역이 반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내신 반영 방법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전교과 등급을 반영합니다. 아까 제가 전교과 등급을 반영한 등급을 이제 평균적인 등급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1학년 때 성적은 1학년 2학기 같은 경우 성적은 상당히 우수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3학년 때 교과 역량을 조금 더 올려둘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국영수 탐 중에서 예, 우수 과목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9등급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외국어에서 영어에서 일단 1등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유리한 어떤 학생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추천학과는 이제 화공생명공학부를 이렇게 추천을 할 수 있겠고요. 소신 있게 자기가 그 지원을 해서 예, 준비를 한다라면 의미 있게 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전형이 이제 그 교과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예, 이것도 작년 자료를 토대로 해서 파악을 해보면 예, 서류 전형 100%였었어요. 그런데 이 2014학년도에는 1단계 서류 전형 100%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과 면접이 20%가 반영이 됩니다. 특히 네. 이제 서류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가 종합적으로 평가가 된다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자기소개서 추천서라든지 에세이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요소를 준비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수능 최저 기준을 또 걸고 있습니다. 예, 국영수탐 중에서 우수교과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6등급 이내, 아까는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9등급인데 그거보다는 약간 좀 쉬운 것 같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화학과를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역시 약학 전문 대학을 지원하는 친구라면 화학이라든지 화학생명공학부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내용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산대 교과 우수 인재 전형과 고교 생활 우수자 전형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앞서 평범한 내신과 교내에서 받은 수상 경력이 다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시점에서 비교과 활동을 좀 더 보강하는 건 어떨까라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근에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의 트렌드가 이제 이 부분도 상당 부분이 변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의 트렌드는 예, 학교 생활 충실형.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니까는 나름대로 요소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이제 입학사정관들은 예, 평가를 할 때 특히 1학년, 2학년 동안의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 점검을 하지 3학년 때는 아무래도 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수능 준비죠. 예. 수능 준비 착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활동도 기본적인 어떤 활동들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부산대학을 지원할 때 가장 우선적인 전략이 제가 보기에는 내신 성적 올리는 것이 아하.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수능 대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됐죠? 우리 학생 어떻습니까? 네,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내신 성적 많이 올리실 수 있었으면 하고요.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자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약사가 꾸미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내신이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요. 고3 때 내신 성적을 꼭 상승시켜서 내신 성적의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화공생명공학부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비교과 활동에서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를 좀 보완해야 되겠고요. 추천 전형으로는요. 일반 전형으로는 부산대 교과 우수 인재 전형의 화공생명공학부를,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으로는 부산대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화학과를 추천합니다. 국제 브랜드 마케터를 꿈꾸는 오늘의 주인공.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입학사정관에게 인정받아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한 박서연 학생인데요.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시느라 고민이 많으시죠? 제가 지금부터 한양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박서현 양의 합격 부감, 지금 시작합니다. 화려한 스펙보다 자신의 열정을 증명할 활동을 차곡차곡 쌓아온 서현 양.
가능성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한양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는데요. 저는 원래 입학사정관 전형에는 관심이 없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저에게 맞는 전형을 찾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을 위해 쌓아왔던 경험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형이어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토론반, 영문 독서반, 영자신문반, 영어 스터디까지 영어와 관련된 많은 활동을 해온 서연 양. 저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영어 스터디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보통 영어 스터디 동아리라고 하면 책상에 앉아서 영어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저희는 영어 노래를 가지고 공연이나 뮤지컬을 하면서 영어를 배웠고요. 그다음에 또 길거리에 나가서 영어 노래로 플래시몹을 하면서 영어를 몸소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영어를 보다 즐겁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교내에서 했던 활동들을 점차 교회 활동으로 확장시켜 나간 서연 양. 반크에 들어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홍보도 이어나갔는데요. 영어를 매개로 다양한 활동을 해온 점이 입학사정관들에게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교내 활동과 자신의 성적은 따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내에서 해왔던 영어 관련 활동들이 내신 점수나 모의고사 점수에도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단순히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활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한테 도움이 되시는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적과 스펙보다도 열정과 노력이 있다면 합격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 도전을 망설이는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서연 양은 입학사정관 전형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후배들이 서연 양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 영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질문.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할 때요, 공부하는 시간이랑 비교과 활동을 준비하는 시간이랑 비율을 어느 정도 해야지 좋을까요? 비중을 딱 두고 활동을 하고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빠질 수 없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도 이어지는데요. 다 적어야 되는지. 물론 그 활동 하나하나를 다 적고 싶겠죠. 적고 싶지만 한 가지 활동을 구체적으로 적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궁금한 것이 많았던 후배들,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 이제 학교 생활이 어떤지 그런 점이 궁금해요. 네, 입학사정관으로 합격을 한 친구들 중에서도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에 그 활동들을 멈추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는 대학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목표가 있잖아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합격의 꿈을 이룬 선배와의 허심탄회한 만남의 자리, 후배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꿈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도 입학하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스펙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교내 활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해보세요. 파이팅! 꿈을 향한 의지에 노력을 더해 합격의 문을 연 한양대학교 박서현 양의 합격 보감이었습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학생을 위한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네, 저는 일본에서 게임 프로그래머의 활동을 꿈꾸는 예비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네, 이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는 게 꿈인데 굳이 일본에서 활동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주로 하는 게임이 비디오 게임인데 국내에서 만약 게임 프로그래머를 한다면 네. 온라인 게임 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온라인 게임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활동하려면 온라인 게임 쪽으로 가야 되지만 좀 더 제가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 쪽에 많은 발전이 있는 일본 쪽에서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꿈이 구체적인 학생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입시와 관련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제가 현재 수학 내신 등급이 좀 낮습니다. 한 4등급 정도 되는데 네. 그래도 조금 정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긴 해요. 이것을 3학년 때 더욱 올린다면 긍정적인 평가로 비춰질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당연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정재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의 성적부터 분석해드리면요. 교과 내신 성적, 국어는 4.25등급, 수학이 3.75등급, 영어가 1.75등급, 과학이 3.66등급인데요.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2학년 올라와서 두 번 다 1등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3.35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성적을 좀 살펴보면요. 국어가 2등급, 수학이 2등급, 영어가 3등급, 물리가 1등급이고요. 화학이 3등급, 평균 2.25등급입니다. 네, 자, 비교 활동 보겠습니다. 비교과 활동을 좀 분석해 보면요. 2011년 그 5월부터 지금까지 교내 컴퓨터 동아리를 이제 운영하고 활동하고 있고요. 학년 이제 1학년과 2학년의 학급 부반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에서 융합형 동아리에서 이제 쇼핑몰 및 PC 조립하는 것들을 이제 배웠고요. 예, 그리고 수상 경력으로는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 있고요. 교내의 이제 정보 올림피아드 대회뿐만 아니라 교내의 많은 수상 경력이 생활기록부에 보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은 중앙대 컴퓨터공학부 다빈치형 인재 전형을 통해서 가고 싶어 합니다. 자, 우리 학생 과학 관련 수상 경력도 돋보이고 학교 생활 아주 열심히 한 학생인 것 같은데,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예, 우리 학생은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우선 리더십이나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봉사, 외국어 특히 영어하고 일본어, 물리교과의 내신 성적, 그다음에 점점 향상돼가는 성적, 교내 수상 경력, 모든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공 적합성 면에서도 교내 정보 올림피아드 대회 수상 경력이라든가 컴퓨터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과 또 본인이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외국 나가서 이제 직장을 갖고 싶다 했는데 영어와 이제 일본어를 잘하는 것이 우리 학생이 입학 사정관제에 도전을 할 때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봉사활동 역시 뭐 많지는 않지만은 이제 봉사활동만 따지는 학생에 비하면 굉장히 뭐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 학생이 이제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는 봉사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이제 다른 입학 사정관제 전형에서 도전을 해본다면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장점이 많다고 지금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올해 수시에 성공을 하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 합격 전략은요. 전반적으로 이제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창의력을 이제 발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강조한다면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먼저 정시에 우리 학생이 갈 수 있는 대학을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우리 학생이 수학을 B형을 봤어요. B형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성적이 100분위가 89%, 그러니까 전국상의 한 11%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홍익대학교 공과대학은 이제 소신 내지는 적정선이고요. 숭실대나 국민대나 광운대 공대는 좀 이제 적정 내지는 안정선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보다는 조금 좋은 대학들을 목표로 해가지고 수시에 도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3학년 1학기 이제 내신이 이제 눈앞에 있는데 우리 학생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그 잘하는 과목하고 못하는 과목의 편차가 좀 심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찾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3학년 1학기 내신에서는 좀 고르게 잘할 수 있도록 좀 내신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래 희망이 아까 굉장히 구체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장래 희망이 구체적이긴 한데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 이런 게서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이제 게임 프로그래머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 일본에서 게임 프로그래머를 하려면 국내 대학에서 4년을 보낼 것이 아니고 차라리 이제 일본에 있는 이제 전문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입학 사정관제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입학 사정관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 프로그래머가 이제 일본에 있는
게임 업체의 직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입학사정관제에서 네. 학생을 뽑을 때 장래의 어떤 그 발전 가능성에 그냥 일본의 업체에 그냥 근무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좀 아쉬운 면이죠. 네, 그건 네, 네. 사정관제의 취지하고도 좀 맞지가 않는데요. 우리 학생이 좀 담임 선생님이나 진로 상담 교사와 함께 좀 상담을 좀 통해서 네. 실현 가능한 꿈을 좀 다듬었으면 좋겠어요. 좀 거창하면서도 유치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뭐 닌텐도 같은 뭐 세계적인 게임을 뭐 개발하고 싶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다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원대학의 여러 가지 인재상 같은 것도 좀 잘 따져보고 그런 걸 좀 다듬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선생님 말씀이 구체적인 꿈이 좋긴 합니다만은 좀 궁극적이지는 못한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하셨는데 잘 이해하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망하고 있는 대학은 지금 중앙대입니다. 중앙대 어떤 전형을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예, 중앙대 그 다빈치 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2014년 다빈치 인재 전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다빈치 인재 전형은 이제 그 서류에서 이제 3배수로 뽑고요. 1단계 서류 3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 이제 서류 및 면접 종합평가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기 사항이 뭐냐면요. 5가지의 이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수학 능력과 리더십, 봉사정신, 자기주도성, 문화 친화성, 그래서 5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이 5가지 영역이 가장 고르게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이제 합격을 하는 그런 형태의 전형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 학생은 좀 아쉬운 부분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학업 그 능력 부분에서 편차가 있는 거, 교과별로 편차가 있는 게 좀 아쉬운데 그거를 이제 다른 부분으로 잘 만회를 한다면은 조금 상향이긴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은 희망적이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중앙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에는 우리 학생이 가기에는 어떤 전형들이 적합한지 추천 전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중앙대학교하고 이제 비슷한 레벨의 이제 대학들이 있는데요. 먼저 화면을 보면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추천 대학으로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가 있는데요.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는 이제 레온 르네상스 전형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전형이 있는데 이제 이 가운데 레온 르네상스 전형이 아마 우리 학생에게는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기 사항으로 리더십 인재, 봉사 인재, 국제화 인재, 뭐 과학 인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학생은 국제화적인 면도 있고 과학 인재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경희대학교 레온 르네상스 전형 한번 추천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할 수 있는 학교는 이제 건국대학교 KU 자기 추천 전형입니다. 예, 건국대학교 KU 자기 추천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뽑는데요. 뭐 중앙대학교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학생들이 오는 대학이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우선 선발이 됐을 경우에는 면접이 사실상 형식적인 면접입니다. 네. 패스페일 정도 예. 간단한 면접인데 요거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일반 선발로 들어가거든요. 일반 선발로 갈 경우에는 이제 면접이 그 합숙 면접이라고 해서 1박 2일 동안 좀 하는 그런 면접으로 해서 학생이 부담이 좀 크게 됩니다. 그거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인데요. 동국대학교가 이제 수시에서는 상대적으로 건대보다 이제 조금 인기가 약간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동국대학교 전통적인 아주 명문대학이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또 만만치 않고 우리 학생의 성적이 정시로 갔을 때는 합격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국대학교 이제 두드림 전형을 추천하는데요. 여기 이제 멀티미디어 공학과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학생이 꿈꾸고 있는 어떤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런 쪽하고도 좀 관련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요. 특기 사항으로서는 이제 심층 면접을 하는데요. 공학 분야에 관한 창의적 제안서를 작성하게 한다거나 본인의 이제 어떤 성과, 우리 학생의 성과들이 많거든요. 본인의 성과들을 설명할 수 있는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원대를 좀 추천을 하는데요. 교원대 컴퓨터 교육과, 예, 교원대 컴퓨터 교육과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길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다른 초등교육이나 수학교육을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다거나 또 이제
컴퓨터 교육이기 때문에 역시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같이 배운다거나 하는 부분과 함께 국립대 중에서 국내 이제 최저 등록금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2년 동안 기숙사 뭐 이렇게 무료로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매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중앙대 외에도 건대와 동국대 그리고 한국교원대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고른 성적이 조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수학 성적의 향상도 좀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 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잘 살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게임 프로그래머라는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게임 프로그래머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과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서는요, 3학년 1학기에 전반적인 내신 성적 올려야 되겠습니다. 다만 본인의 관심이 좀 덜한 과목도 꼭 신경 쓰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원 전략으로는 정시 가능 대학을 먼저 파악을 한 후에 수시는 상향 지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전형을 비롯해서요, 경희대 그리고 건국대 등을 추천합니다. 네, 오늘 2014 수시 합격의 비밀을 주제로 소중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성록 선생님 그리고 정재원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역시 수시 상담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우수였습니다. 절기상 아직 쌀쌀하지만 겨울 동안 움츠렸던 마음 그리고 몸 잘 추스리시고요. 새롭게 여러분들 도전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